혹시 컵라면, 그냥 배고플 때 간단히 먹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육개장 사발면, 왕뚜껑, 그리고 불닭볶음면 안에는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과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반전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컵라면은 대체 어떻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간식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걸 넘어서 그 여정 속에는요, TV로 생중계된 인질극이라는 정말 영화 같은 우연이 있었고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숨막히는 경쟁,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한 혁신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먼저 컵라면계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 빼놓을 수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로 컵라면에 입문하셨을 텐데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절대 강자. 바로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독특한 뚜껑 하나로 시장의 판도를 그냥 확 뒤흔들어 버린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왕뚜껑이죠. 이 뚜껑은요, 단순히 덮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발명품이었고 나중에는 소비자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푸드의 매운맛으로 전 세계를 강타해버린 현대의 최강자 불닭볶음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제품을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지는 진화와 경쟁의 대서사시,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통 컵라면의 역사 하면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의 어느 주방에서 시작됐겠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주 뜻밖의 장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일본 니신 식품의 창업자가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일이에요. 현지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딱딱한 면을 막 부숴서 종이컵에 넣고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포크로 어색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서 아, 바로 저거다 하는 영감이 떠오른 거죠. 용기채로 간편하게 먹고 버릴 수 있다면 대박이겠다. 근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에 그냥 쾅 부딪혀버립니다. 아니, 일반 봉지라면보다 4배나 비쌌으니 누가 사 먹겠어요, 그죠? 그렇게 실패작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이 컵라면의 운명을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극적인 사건 하나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89%.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당시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질극이 TV로 생중계가 됐는데 시청률이 무려 89%.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이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그 화면에 딱 잡힌 게 있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도시락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경찰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누들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야, 이거야말로 역사상 가장 완벽했지만 또 가장 우연한 PPL, 바로 간접 광고가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일본에서 그렇게 대성공을 거두는 걸 보고 우리나라의 삼양이 이거다 싶었겠죠. 불과 한 달 뒤인 1972년 3월 야심차게 한국 최초의 컵라면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과 정반대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972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7분의 1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컵라면은 너무나도 비싼 사치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그 아사마 산장 사건처럼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삼양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시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경쟁사인 농심이 기가 막히게 포착한 거죠. 국민소득이 오르기 시작한 바로 그 절묘한 시점에 기존 제품보다 면을 20g이나 더 넣어주는 가성비 전략. 아, 이건 정말 영리한 한 수였어요. 소비자의 마음을 제대로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컵라면 시장은 말 그대로 왕자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뼈아픈 실수, 그리고 한국 식품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마케팅 전쟁이 바로 여기서 펼쳐집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삼양이 좀 초조해졌나 봐요. 그래서 속도에 모든 걸 겁니다.
단 1분이면 된다. 퀵1이라는 제품을 내놓은 거죠. 하지만 이 빠르다는 장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라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걸 포기하고 맙니다. 아니 근데 끓는 물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었는데 어떻게 면이 익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호화라는 과학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면 속에 있는 녹말 입자가 뜨거운 물을 만나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면을 빨리 익게 하려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익는 감자 전분을 듬뿍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라면의 생명인 그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주는 밀가루의 글루텐이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퀵커는 이름처럼 빠르긴 빨랐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있는 라면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뼈아픈 실패였죠. 삼영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농심은 정말 역사적인 한 방을 터뜨립니다. 바로 88 서울올림픽 공식 라면 공급업체로 선정된 거죠. 이야,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경기장에서 육개장 사발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TV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이 순간 육개장 사발면은 그냥 컵라면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자, 시장에 이미 이렇게 강력한 1위가 버티고 있는데 세 번째로 뛰어든 팔도의 전략은 아주 달랐습니다. 맛으로 정면 승부? 아니, 우리는 다르게 간다. 바로 경험으로 승부를 본 거죠. 그때만 해도 다 동그란 용기였는데 네모난 용기를 내놓고 뚜껑을 반찬 그릇으로 쓸 수 있게 만들고 또 광고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팔도가 왕뚜껑의 상징이자 모든 것이었던 바로 그 뚜껑을 없애버려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좋은 뜻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얇은 종이 필름으로 바꿨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뚜껑을 돌려달라!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왕뚜껑이 아니다! 이런 외침이 쏟아져 나온 거죠. 매출은 그냥 뚝 떨어졌고요. 결국 팔도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원래 뚜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품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 치열했던 국내 시장 쟁탈전은요, 어쩌면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컵라면은 바다를 건너 아주 먼 이국 땅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좀 매니악한 제품이었던 팔도의 도시락 있잖아요. 이 네모난 라면이 저 멀리 러시아에서는 국민 간식 대접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98년에 러시아가 아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다른 외국 기업들은 다 짐 싸서 떠났거든요. 근데 팔도는 끝까지 남아서 러시아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 결정이 도시락을 그냥 라면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친구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원조, 바로 그 삼양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모두가 국물 있는 라면만 생각할 때 국물 없는 볶음면이라는, 그리고 도전적인 매운맛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들고 시장에 나타난 거죠. 네,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이 제품 하나가 삼양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시 누들 챌린지라는 거대한 유행을 만들어내면서 K푸드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컵라면은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대충 한 끼 때우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체로 전 세계의 다양한 맛과 문화를 담아내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요리, 장르가 된 거죠. 눈보라가 몰아치던 산장에서 한 경찰관이 먹던 한 끼 식사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바이럴 챌린지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 아니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음식, 컵라면은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게 될까요?